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오늘은 몇 번째 시간?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까지 했죠? 네. 인수주의, 소멸주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대답도 없고. 네? 할 차례요? 했는데 할 차례구만. 인수주의, 소멸주의 안 했어요? 했죠? 제가 강의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저도. 자,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겠죠?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 구조를. 아까 그 동그라미 3개 있죠? 왜 동그라미에 그려드리냐면,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르거든. 도형 모양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형을 꼭 그려드리는 거야. 자, 이 선이 무슨 선이죠? 이 선. 그렇지. 말소,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가지가 있었죠? 예? 6가지. 대답을 하셔야 돼, 크게. 본인이.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그 수업의 집중도도 높아요. 6가지가 있다. 무엇이 있었죠? 크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이 6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야 된다. 저 6 단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란 거는 주로 우리 이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나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 나온다? 등기부. 그렇지. 이것이 어디 써 있냐면 등기부란 놈에 써 있다. 그렇죠? 자, 등기부에 써 있는데 무슨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 순서. 그죠? 날짜 순서다. 근데 날짜가 같으면 시간. 그걸 또 다른 말로? 접수 번호. 등기소에서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 번호가 그날 뭐 10,000번. 오늘 아침 9시에 10,000번이었으면 뭐 한 4시쯤에 1200번이 될 수도 있겠죠. 날짜가 같으면 접수 번호 순서더라. 그래서 같은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6가지가 등기부에 날짜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제일 어떤 놈? 제일 빠른 거. 그렇지. 제일 빠른 놈. 빠른 것 하면 잊어먹어. 빠른 놈 하면 기억해. 빠른 놈 하면. 제일 빠른 게 뭐가 된다고요? 말소 기준 관리가 된다. 근데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 6가지 글자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주로 이제 등기부에 보면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거는 주로 그 등기부 등기부는 뭐에서 나눠져 있죠? 몇 가지로? 네. 표제부, 갑구, 을구. 근데 이 위에 있는 이것은 무슨 경매였죠? 강제경매였죠. 이것들은 주로 갑구에 적혀 있어.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소유가 이렇게 바뀌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거니까 강제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압류를 놓고 가압류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각구에 적혀 있고,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할 때, 은행원이 막 맥살 끌고 와서요? 아니죠. 본인이 직접 가서 같이 서류 쓰고 사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임의경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돈에 관계된 거는 을구에 주로 적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셔도 돼. 근데 이걸 또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은 경매죠. 근데 공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매. 경매든 공매든 등기부를 읽는데 귀재가 된다. 내가 등기부를 보면 딱 금방 알 수 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금방 찍어낼 수 있다. 하면 권리분석 판별이 빨라지겠죠? 그죠? 이따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고. 근데 공매에는 등기부가 없어. 어디에? 사이트에 잘 안 나와요, 사이트에. 공매는 무슨 사이트라겠죠? 언비드라겠죠? 경매는 누가 이런 것들을 현황 조사하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 만들어서 비치도 해놓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겠죠?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한다겠죠? 누가 시켜서? 판사가 시켜서. 그리고 또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죠?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근데 공매는 감정평가만 해. 왜? 물건 값은 매겨야 할 거 아니에요. 최초 시작가는. 그래서 감정평가는 하는데 조사를 시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매처럼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뭘 볼 줄 알아야겠어요? 뭐를? 자, 크게. 등기부. 그래서 공매하고 연결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매 사건에서는 등기부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경매 사건으로 이따가 펼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등기부를 보는 법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놈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뭐라겠죠? 예?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 혹은 말소라겠죠? 같은 말이니까. 말소라고 하는데, 인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낙찰자가 안고 가야 된다. 그 말은 곧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죠? 낙찰자가 열심히 조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받은 낙찰 금액이 있겠네요. 그죠? 낙찰금이 예를 들어 2억이라고 칠게요. 2억인데 2억 말고 또 물어줘야 할 때는 1억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게 잘된 경매예요? 잘못된 경매예요? 잘못됐겠죠? 통상적으로. 그거는 뭘 잘못해서 그렇다?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겠지.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 즉 이 6가지 글자가 적힌 날짜보다 더 빨리 있는 애들은 다 인수를 하는데 예외가 2가지 있다겠죠? 인수하는 건 애울 필요 없겠잖아. 그죠? 인수하는 건 애울 필요는 없지. 뭘 외우면 돼요? 예외. 항상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 있었습니까? 크게 보고 읽어봐요, 크게. 예? 유치권? 유치권 빼고. 유치권은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예. 처음에 전세권 있었잖아, 전세권. 그죠? 전세권 있었죠? 2번째, 방금 말씀하신 후순위, 후순위 가처분이 아닌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후순위 가처분은 이따 소멸에 나오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전세권이란 게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이란 거 어디 나오죠? 계약서에 나올까요? 등기부에 나올까요? 등기부에 나오겠죠. 등기부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보다 더 빨리 날짜가 빨리 생기겠네요. 그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에 전세권 얘기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얘가 기준이겠죠? 근데 전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여기 6가지 없잖아. 근데 날짜가 빨라. 등기부에 있는데. 그러면 뭐야? 내가 인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에도 예외가 있었죠? 방금 말씀드리는 예외 2가지. 뭐죠? 예?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그때? 자,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혹은 배당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다겠죠? 전세권자가 뭐죠? 같은 물건, 그때 물건하고 부딪히면 어쩐다겠죠? 성립 순서가 빠른, 등기부에 날짜 빠른 놈이 우선이라겠죠? 이것도 물건인데 얘가 더 빨라, 날짜가.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돈을 받는 거지. 전세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저 전세권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낙찰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이 밑에 있어. 날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에? 소멸. 없어진다. 왜?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낙찰자가 줄 건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안 되겠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저 경매 신청은 저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 금액에 대해서 다 띄워준다. 어디서? 낙찰금에서. 낙찰금에서 돈을 띄워주니까 낙찰자인 나는 물어줄 돈이 따로 없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또 근데 이 친구가 배당을 요구했네. 자, 배당에 앞서 임차인은 2가지를 해야 된다겠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전세권자가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배당 요구도 안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권리가 없다, 땡. 예? 인수. 누가? 낙찰자가 인수하죠. 이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지. 그죠? 근데 얘가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까지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어디서 빠져나간다? 낙찰금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안 넣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수하는 것에 예외.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전세권자를 만나면 참 좋겠죠? 내가 낙찰 받았는데. 저거는 근데 언제 조사가 되겠어요? 내가 물건을 고를 당시에. 그러겠죠? 투자하고 싶은 물건인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저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물어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투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입찰을 해도 되겠죠? 자, 2번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뭐였어요? 임차인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선순위. 선순위란 건 뭐예요? 앞선다 소리죠? 앞선다. 얘보다 앞선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됐죠? 등기부에는 기재가 안 됐어.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우리가 등기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겠죠? 임대차 분석을 한다겠죠? 임대차 분석은
1980년대 이전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저건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보호법이 생겼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은 뭐라고 그랬죠? 똑같죠? 배당 요구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임차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방금?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전입하고 확정하고 배당이 있는데, 전입을 했어. 확정일자 신고를 안 했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인수되죠? 이러면 인수되죠? 낙찰자가 돈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전입을 안 했어. 확정일자는 했네? 배당 요구도 했어. 이러면요. 저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일단.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안 돼요. 근데 전입은 했어. 확정일자 안 했어. 배당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죠? 왜? X표가 많잖아. X표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쩐다? 세 개가 만족을 해야 돼. 세 개가. 그럴 때 뭐다고? 그럴 때 예외다고. 안 그러면 누가 물어줘야 돼? 낙찰자인 여러분이. 본인이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만 찾아야겠죠? 이런 물건만.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그죠? 왜? 내 낙찰 보면서 돈 다 띄워주니까.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소멸주의 예외. 소멸주의 예외에 뭐뭐 있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뭐다? 땡깡.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확히 특수물권 할 때 배운다겠죠? 두 번째. 뭐 있어요? 후순위 가처분.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 가짜로 처분을 한다고. 이게 물권에 들어가죠. 제한 물권에 들어가죠. 가짜로 처분을 하는데 후순위야. 이런 것들이 뭐뭐 있다겠죠? 건물 철거. 소송 있다겠죠? 글씨다 써주고. 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소송이 들어갔다고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 뭐라겠죠? 예고등기. 예고등기 뭐라고요? 빨간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면 그냥 가요? 서야죠? 예고등기는 어떻게 하라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랬죠? 네 번째. 전 소유자의 압류, 가압류 있죠. 이것도 특수물권에 좀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여기는 배워봤자 헷갈릴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빼고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자, 전혀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아니죠? 저번에 들어보고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이 좀 나죠? 확실히 애울 거는 애우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이걸 녹음을 안 했네. 자, 이렇게 됐고요. 또 다른 사건 한번 볼게요. 조금 평범한 거. 자, 여기 다세대 빌라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노리셔야 할 물건이에요, 이게.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거. 자, 똑같이 2015 타경 24599. 법원은 똑같네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고 오늘이었고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지하빌라네. 1층 빌라네. 1층 108호고 다세대 빌라 있죠.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다세대는 세대별로 등기가 되고, 다가구는 통으로 되는 거고, 별도로 안 된다. 다가구에도 집이 여러 채가 있더라도 별도로 등기가 안 되는 게 다가구. 세대별로 등기가 되는 게 다세대. 아셨죠? 근데 통상 어디 딱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빌라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빌라가 들어가 보면 101호부터 201호, 300, 201호, 300, 202호 뭐 다 있잖아요. 우편함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등기를 띄어봐야 알아. 그게 분할로 돼 있는 건지 통으로 돼 있는 건지. 예.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근데 다세대니까 각각 분할돼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맞아. 제1층 제108호라고 돼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종별이 다가구라면 어디까지 주소가 나와 있을까요? 예? 수영동 497의 1번 지. 끝. 기분 좋으면 망미 빌라까지 쓸 수도 있겠네. 예. 하지만 다 가구면 어디까지? 지번까지 하고 딱 끝이다. 매도라고 안 해준다니까.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지권이 있고 전용면적 있죠. 대지권이 땅이죠. 전용은 건물이고. 대지가 13평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전용이 14평. 좋아요? 나빠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 눈에 막 그냥 딱 보기에 제가 이 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자. 대지권, 전용 면적. 두 가지만 보고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예? 땅이 크니까 괜찮을 것 같다. 예, 정답. 빙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다세대든 다가구든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땅의 면적. 건물의 면적이 아니고 땅의 면적.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대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 왜? 건물의 가치는 결국 떨어지니까. 땅값이 상승해야 하거든. 자, 그런데 14평짜리 집에 대지 지분이 13평이나 돼. 똑같죠? 거의 한 평 차이밖에 안 나잖아.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신건으로 나왔네. 7,500.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채권자가 어디 또 축협이네요. 축협이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는 데고. 토지 건물 뭐라고?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전체를 매각한다. 여기 만약에 건물만 매각돼 있으면 땅은 안 판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또 나중에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잘 보셔야 돼, 그런 걸. 자, 감정가 나왔고 신건으로 처음으로 나온 거네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왜 안 나오냐? 인터넷이 느리네요. 와이파이는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자, 그냥 사진은 이것만 보시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부선 수영이죠. 수영구가 그 바닷가 옆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바다 같네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임차인 여부가 없죠. 임차인. 소유자가 살고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 말이고. 자, 등기. 근저당. 2009년 1월이죠. 누구? 김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돈을 잘 빌려줬어요? 잘못 빌려줬어요? 잘 빌려준 케이스죠. 뭐 좀 알고 빌려준 거지. 근저당 자꾸 빌려줬으니까. 자, 그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자, 표제부에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 건물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쭉 나왔고,
표제부가 뭐 여기도 또 있냐. 야,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뭐 그런가 보네요. 야, 각구가 나왔죠?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등기 목적 있죠? 소유권 이전이 쭉 나왔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가압류. 근데 날짜가 어떻게 돼요? 2000년 9월이죠. 아까 저거는 며칠이었어요? 2009년 1월이네. 근데 왜 저게 안 됐을까요? 아시는 분? 아이씨. 빨간색이 쳐져 있잖아, 빨간색이. 그죠? 빨간색이 쳐져 있는 건 뭐죠? 말소됐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자, 빨간색이 있는 것들은 없죠. 가압류 7번에 가압류가 말소됐다고 했죠. 그래서 빨간색이 된 거야, 다. 찌끄서버렸어. 없어졌다고. 그런데 가압류가 2009년에 있네요. 1월 달에. 금액이 1억이고, 아까 축협. 1월 28일이죠. 이게 아까 그것보다. 그죠? 아, 1월 12일이네, 여기는. 이 날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등기부를 보시면, 다시 등기부를 보시면, 여기가 돼 있고, 이제 압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쭉 보면, 자, 13번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5년 3월 달에 경매를 친 거예요. 부산지법이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2015 타경 2459 아까 그 번호죠. 그 번호로 번호가 매겨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 그거다. 자, 을구에 대해서는 아까 그 돈에 대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을구에 보면 2009년 1월 12일이죠. 아까 각구에 1월 28일이죠. 축협은. 그래서 누가 말소 기준 권리다? 1월 28일하고 1월 12일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빠르죠? 그러니까 신연순 이 양반이 5천만 원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거야. 이 등기 보면 알겠죠? 아, 난 힘들다. 그러면 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편하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 나왔죠? 김영이네, 여기는. 이 이름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더 맞겠죠? 이름은. 그래서 이걸 보고 등기부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래야 더 빨리 많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겠죠? 소멸 기준이 말소 기준 그겁니까? 소멸 기준이요? 네, 여기? 예, 이 소멸 기준이라는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소멸 기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은 쓸 필요 없잖아. 말소 기준이니까 말소가 아까 소멸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사이트마다 그냥 쓰는 용어예요. 말소 기준이라고 쓴 데도 있고 소멸 기준이라고도 하고. 근데 말소 기준 하면 좀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멸이라고 쓴 것 같아요. 소멸 기준. 김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됐다. 그러면 이걸 보시고 딱 알고 등기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공매 사건 어떤다고요? 이런 게 없다. 조사해 놓은 게 없어. 본인이 아까 등기부 보고 찾아야 돼. 이것저것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10분 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